오늘 황제 손여경은 방중술의 비결과 이에 세 번째로 많은 교접과 적은 배설입니다. 타녀는 연이어 팽조에게 심도 있는 교도를 청했습니다. 팽조가 답했다. 이 가운데 이야기는 간단하고 쉽게 이해될 것이다. 다만 일반인은 믿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혹은 실제로 착실하게 받들어 행하지 못할 따름이다. 지금의 황제는 날로 각종 일을 다스리고 천하 대사를 처리하여 몸은 피로하고 힘은 빠져서 마음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각종 양생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참으로 황제에게 있어서 다행한 것은 왕비가 많다는 것이다. 단지 교합의 요령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다. 곧 스스로 잘 섭취하고 양생하면 되는 것이다. 이 요령은 곧 많은 젊은 여자와의 교합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합하면서 배설하지 않거나 사정하는 횟수를 줄이면 곧 신체가 가벼워지고 백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팽조는 심리치료를 매우 중시했는데 황제는 종일 다스림에 힘써 몸과 마음이 피로하며 쉽게 연로하니 부궁비빙 중에 가능한 한 나이 젊은 여자를 선택해 교합 대상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 접촉을 유지하면서 배설하지 않도록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정액의 배설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곧 몸이 가볍고 육체가 유쾌하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성서 중에 열왕기편의 소녀가 일찍이 연로하여 힘이 쇠약해진 다윗왕의 생기를 왕성하게 일으켰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동서의 방중술은 결국 의견이 합치하고 방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와 다윗왕은 모두 나이 젊은 여자를 교합 대상으로 삼아 확실하게 늙은 이에서 젊은이로 돌아오게 했는데 항상 청춘을 간직하는 비법으로 삼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심리 영향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 성심리학자는 모두가 주장하기를 부부 쌍방이 다 청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차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친밀한 흥취를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 남자는 천생적으로 주동하여 침략하는 성향이 많아 쉽게 바깥을 향해 발전하고 자극을 구하여 아내 이외의 여성을 접촉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자도 정도의 깊고 얕은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해서 남편 이외의 남성을 접촉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충동은 쉽게 밖에서의 각종 도덕적 규범의 압력을 받아 맡은 바 임무에 억제되어 단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리학자는 모두 부부가 심정이 유쾌하고 생기발랄함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의원은 문제 있는 가정에서는 아내가 집에 있을 때 특별한 헛옷을 단정하지 않게 입지 말고 분장하여 남편의 환심을 사도록 권장했습니다. 또 그녀들이 남편이 비록 온종일 공무로 피곤해도 곧 정신을 일깨워 처자와 함께 가정화목의 흥취를 배양하기를 권했는데 옥방 비결이란 책에서 충화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기를 기르려는 사람은 여자에게 그 방법을 들켜서는 안 된다. 다만 이득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예컨대 도둑에게 칼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팽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남자가 크게 이익을 얻기 바란다면 아직 음양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얻는 것이 좋다. 14, 15세 이상 18, 19세 이하의 여자를 얻는 것이 좋지만 많아도 30이 넘은 여자는 안 된다. 또 비록 30살이 안 된 여자라고 해도 이미 아기를 낳은 일이 있으면 남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자를 얻어서 양기를 기르고 겸하여 선약을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 남자의 상징인 양기를 기르는데 전념하고 있는 사람, 특히 은밀한 곳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자 이외의 다른 여자에게 그것을 들켜서는 안 된다고 충화자라는 신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팽조의 설에 의하면 그 파트너로는 갓 월경이 나오기 시작한 14, 15세 이상 18, 19세까지의 처녀가 좋으며 적어도 아이를 낳지 않은 30살 미만의 여자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절정의 즐거움을 아직 맛보지 않은 여자를 상대로 해야 사정을 하지 않고 끝내는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으로 사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액은 에너지로 화하여 체력을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즉 환정의 법인데 이에 의해 처녀의 에너지는 남자에게 옮겨져서 점차 체력이 강건해지고 여기에 겸하여 적절한 선약을 병용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까지 팽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팽조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음양의 교접을 통하여 양기를 얻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여자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셋이나 9 또는 11 등 여자가 많을수록 좋다. 그 정액을 환정의 방법을 써서 상웅천으로 되돌리면 몸이 가뿐해지고 눈이 밝아지며 기력이 강성해져 여자가 얼마가 됐건 모두 제압할 수 있게 된다. 남자와 여자 양쪽 모두의 성욕이 맞부딪힘으로써 성행위는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능동적이고 여자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다루거나 제압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교접하되 사정은 자주 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서 많은 여자를 바꾸어가며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로서 상대하는 여자의 수를 3, 9, 11로 한 것은 그 수가 모두 양의 수임으로 양기를 기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응천이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뇌실에 해당하며 환정은 성욕에 의해서 발동한 정을 억누르고 여자를 바꾸어가며 교접함으로써 여자의 기를 얻어 그것을 숙성시킵니다. 연기, 도인 또는 염력에 의해서 척수를 거쳐 대뇌 속의 상응천으로 올려 모아 에너지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인도 요가의 수행법과 비슷한데 이것이 중국의 육조시대에 전래된 것을 도교의 수도자들이 개량하여 환정의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도교의 수도자들 가운데는 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옥경으로 빨아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요가나 호흡법의 권위자들에 의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며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여자를 다룸에 있어서 일단 동하면 곧 다른 여자로 바꾸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만약에 한 여자만을 상대로 하면 여자의 음기가 점차 미약해짐으로 이익이 되는 바도 역시 적은 것이다. 청우 도사는 한나라 때의 신선으로서 언제나 푸른 소를 타고 다녔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생겼는데 한 여자만을 상대하는 것의 해로움은 그 여자의 음기가 약해져 결국은 여자를 바짝 여위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많은 여자를 바꿔가면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만 이 내용은 일부 다처제였던 과거에 가능했던 일일 뿐이지 오늘날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의 원칙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결혼 초기에 있어서는 서로가 균등하게 즐기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길고 해는 가히 없으니 피차가 때때로 모두 건조무미한 느낌에 이르게 되는데 대상은 같은데 무엇이 견딜 수 없는 느낌을 낳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해는 길고 삶이 짜증나는 심리가 해방을 놓는 데서 오는 두려움일 것으로 현대의 부부는 성대상을 자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편들도 팽조가 말하는 바를 본받을 수는 없는데 정상으로나 그 밖에 나이 젊은 여자와의 교합과 아울러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기본 뜻이 원칙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서로 합작해서 청춘의 활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유쾌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팽조가 설명한 그 밖의 한 가지 비결은 몸의 정액을 한결같이 간직하는 한 가지는 이른바 접촉하면서 배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팽조의 주장은 착한 점이 곧 정신의 유쾌함, 몸과 마음의 홀가분함, 청춘활력의 일상적 유지에 있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관념에도 완전히 부합됩니다. 현대인은 생활이 긴장되고 또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의 생활 환경이라 전체적인 느낌은 어느 정도의 정신불안, 심리위협으로 다시 쉽게 정서불안이 일어납니다. 오늘 황제소녀경은 방중술의 비결과 이외의 세 번째로 많은 교접과 적은 배설이었습니다.